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자, 안 좋은 소식만 즐비하죠. 예, 안 좋은 소식만 즐비한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소식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지금 여러분께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9일 날입니다. 오늘 29일 날 애플의 텃밭인 일본에 갤럭시 Z 폴드 4하고 갤럭시 Z 플립 4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아이폰 14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물론 일본에서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출시한다. 이게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본의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폰이 일본에서 상당히 일본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샤프, 소니 이런 스마트폰 기업들을 제치고 지금 점유율 2위를 굳히면서 애플과 지금 일전을 앞두고 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지금 상당히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그 소식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9일 날 폴드4하고 플립4를 출시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작인 갤럭시 Z 플립 3가 작년에 일본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제품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데 일본은 대개 아이폰 점유율이 한 50%가 넘어요. 거기다가 나머지 50%는 일본 제품 샤프, 소니 이런 자국 브랜드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제적으로 샤프, 소니 누가 씁니까? 관심도 없는데 일본에서는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역시 글로벌에서 최고의 판매량을 올리는 게 일본에서도 먹힌다라는 게 이게 이번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2013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한 15% 정도 됐어요. 적은 점유율은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가 1년 뒤에 2014년도에는 5.6%로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는 역대 최저치인 3.4%까지 추락을 했어요. 2016년도 불과 6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본 시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삼성이라는 로고 대신에 갤럭시 로고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 스마트폰의 로고가 없습니다. 일본 시장이.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5.2%. 야, 근데 삼성 뺐다고 점유율이 올라가는 건 조금 좀 거시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폭 계속 상승을 이어가다가 2020년도 이렇게 7년 만에 점유율이 11.1%, 두 자릿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점유율 10%대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현지 브랜드를 제치고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장조사 기관인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는 여기 일본 시장 점유율이 13.5%, 상당히 높죠. 13.5%면 제일 잘 나갔을 때가 14.8%인데 거기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까지 올라가면서, 근데 애플이 여러분 일본에서 점유율이 56.8%예요. 사실 엄청나죠. 이어서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까지 삼성전자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니가 여러분, 애플이 56.8%인데 소니가 6.5%, 그 다음에 샤프가 9.2%, 삼성전자가 13.5%, 거의 소니 판매량의 2배 가까이 되고 샤프 판매량의 약 1.5배, 그러니까 일본 현지 브랜드도 다 제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점유율은 지금 애플이 50.8%, 삼성전자가 12.2%, 그 다음에 샤프가 11.9%로 집계가 됐는데요. 애플의 점유율이 한 분기 만에 6%포인트 줄어든 점은 눈에 띕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제 갤럭시 Z 폴드 4, 그 다음에 플립 4 출시를 지금 앞두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날 갤럭시 하라주쿠에서 신제품 쇼케이스를 열었는데요. 이날은
애플이 아이폰 14를 공개한 날이기도 합니다. 삼성이 지하 1층, 하라주쿠는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7층 규모로 전 세계 갤럭시 전 시장 중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합니다. 이 외에도 도쿄 등에서 갤럭시 X, BTS 체험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애플 아이폰 14고 이번에 한번 해볼만 하냐,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가격 인상이 애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거의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애플에 비교하면. 자, 애플 아이폰 14의 시리즈 가격은 전작 대비 2만에서 한 33,000엔 정도 인상을 해요.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인상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엔 정도 올렸습니다. 한 10만 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보다 가격 경쟁력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작년에 일본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것은 갤럭시 Z 플립 3의 영향이 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올해 판매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엔저 영향으로 아이폰 14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원달러 환율에서 우리가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뭐 1,300원, 1,400원 올라가듯이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죠. 갤럭시 폴더블 폰은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아이폰에 비해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됐고, 작년에 호평받은 이 플립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한 만큼 전작 이상의 흥행을 거둘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졌다, 지금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4하고 플립 4 같은 경우 해외 시장에서 초반에 상당히 흥행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갤럭시 Z 폴드 4하고 플립 4의 판매량은 전작인 Z 폴드 3, 플립 3 대비 지금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판매량이. 참고로 여러분, 전작 대비 인도 같은 경우에는 1.7%,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1.4% 늘었고요. 동남아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작 대비 판매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이 중남미 국가에서도 전작 대비 판매량이 1.5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1.5배, 50% 늘어난 거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100% 늘어난 거고, 지금 여러분 상황이 스마트폰이 이렇게 판매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폴더블이 늘었다라는 것은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판매량이 급속하게 폭발할 수 있다, 그걸 또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초기 물량이, 출하량이 전작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도 7일간의 사전 판매에서는 약 한 97만 대가 판매가 됐죠. 전작 같은 경우 92만 대를 뛰어넘은 역대 사상 최고치를 지금 수준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일 일본에서 하고요. 오늘 11월에는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출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일본에서 이번에 우리가 관전 포인트는 아이폰 14와 갤럭시 폴드 4, 플립 4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일본 아이폰에 비해서 얼마나 선전하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